네, 그 모바일 환경에서 뭐 와이파이 애널라이저 같은 거를 보자면 이렇게 인포메이션이 나와요. 연결된 그 공유기에 대해서 어떤 공유기에 연결돼 있고 이 공유기에 SSID라고 하는 공유기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수신 전력이 나오죠. 뭐몇 dBm 이렇게 나오고 어떤 채널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몇 메가헤르츠의 대역폭을 쓰고 있고 대역이죠. 대역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거리는 대략 얼마고 산출한 거리는 그 다음에 또 여기에 사용하는 대역폭은 얼마고 160메가헤르츠라고 나오네요. 거리도 나오고 근데 거리는 뭐 정확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정확한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측정을 직접 해보는 게 좋죠. 거리 측정은 뭐 자로 하든지 뭘로 하든지 그러나 이제 대역폭은 실제 사용하는 대역폭이니까 W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수신 파워 나오니까 수신 파워를 계산을 따로 할 필요 없이 이제 산출할 수 있죠. 물론 이론적인 수신 파워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사용하는 대역폭 그 다음에 그 대역폭에서의 그 허용된 최대 주파수별 메가헤르츠별 메가헤르츠당의 그 dBm 그 출력 뭐 이걸 가지고 이제 계산할 수 있죠. 그거 가지고 이제 앞에 이 식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죠. 그죠? 예. 수신 파워. 이건 이론적인 계산이고 이거는 이제 실제 측정된 값이고 그것이 다르죠. 그러면 이것이 달라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거는 뭐 이제 여기에서 이 공식은 이제 주변에 아무런 장애가 없을 때 여기서 장애라는 거는 뭐 이런 거죠.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뭐 벽이라든가 뭐 물건이라든가 사람이라든가 천장이라든가 바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장애물이 되죠. 여기에 완전히 그냥 개활된 아무것도 없는 자유공간이라고 했을 때의 이게 산출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게 실내에 이렇게 있으면 방 안에서 이제 360도 방향으로 전자파가 퍼져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평면으로 본 거예요. 평면으로. 그러니까 이게 옆에서 본 게 아니고 측면에서 본 게 아니고 위에서 본 겁니다.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다 사방팔방으로 퍼져나가니까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이리로 가서 벽에 부딪혀서 오는 것도 있고 이쪽에 벽에 부딪혀서 오는 것도 있고 뭐 중구난방이라는 거죠.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오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모든 방향으로의 그 전파가 다 여기에 이제 합쳐져서 나타나다 보니까 그들이 이제 상호 간섭을 일으켜서 여기에서 이제 신호가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전력이.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계산할 때의 이 식은 조건이 이쪽의 안테나와 이쪽의 안테나가 그 최대한 수신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그 위치가 결정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안테나가 두 개가 이렇게 일자로 마주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전에도 한번 그거는 봤던 것 같은데 안테나 패턴, 안테나 프로퍼게이션 네. 예, 여기에서 봤던 것 같은데 속도가 너무 빨라. 이걸 낮춰야 되나? 이 안테나가 두 개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딱 마주보고 있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전에도 봤지만 이 안테나 패턴이 이렇게 이쪽으로 나가니까 또 얘가 받아들이는 것도 그쪽으로 잘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 패턴. 그러니까 이쪽으로 제일 많이 방사되니까 그 방향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딱 마주보고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 곤란하죠. 이렇게 되면 이쪽 방향의 파와 이쪽 방향의 파가 이제 서로 90도로 틀어지니까 안 되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있어도 안 돼요. 안테나가 이렇게 있어도 당연히 안 되겠죠. 이쪽 방향으로는 수신이 잘 안 되니까 이렇게 해야 수신이 잘 되니까 이쪽에서 아무리 파워를 이쪽으로 세게 보낸다고 해도 여기서 수신할 그런 자세가 안 돼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여기에서 이것을 이렇게 그거는 내가 구현을 안 해놨나?
그냥 최적의 방향만 구현을 해놨군요. 나중에 여기 구현을 좀 바꿔야 되겠다. RX 회전, 네, 해놨구나. 이거를 이렇게 회전을 시켜버리면 보시면 파란색이 수신 신호인데 엄청나게 줄어들었죠, 그죠? 이게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꺾인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수신 파워가 줄어든다 이거지. 이걸 다시 이렇게 세우면 파워가 다시 늘어나죠, 그죠? 또 이 방향으로 이렇게 구부리면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워가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이렇게 해버리면 즉 한쪽은 이렇게 세우고 한쪽은 이렇게 세우면 안 된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이제 안테나가 이렇게 있으면 요리로 전파가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쪽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기의 안테나를 내가 휴대폰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나한테 전파가 오겠지? 이러면은 천만에입니다. 오산이에요, 오산. 경기도 오산. 이렇게 세워놔야 됩니다, 안테나. 그리고 이제 휴대폰도 이렇게 세워야 정확하게 휴대폰이 전자파를 제일 크게 받을 수 있는 거죠. 어쨌든 뭐 그런 다양한 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론적인 계산식은 아주 이론적으로 정확하게 이제 양쪽에 그 최적의 조건을 갖췄을 때의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측정한 것은 뭐 실내에서의 다양한 방해 그 요소들, 뭐 반사파라든가 또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안테나의 방향의 문제라든가 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의해서 수신 파워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하는 것들을 현실적으로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을까요? 없나요? 이렇게 얘기해봤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케이블의 경우에 특성을 가지고 이제 뭐 채널 용량을 케이블의 채널 용량을 구할 수 있다 뭐 하는 거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주파수 대역폭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케이블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주파수가 얼마일 때 얼마까지 이제 감쇄가 되는지, 그 감쇄에 따라서 결국은 주파수 대역폭이 결정되는 거죠. 이런 식이죠. 케이블이 특성이 이제 파워포인트가 죽었나? 이 표를 가지고 그려보면 이 주파수에 따른 이제 어테뉴에이션 감쇄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주파수에 따라서 이런 케이블을 통해서 전달을 했을 때 여기 보시면 이제 100m당 100m당의 감쇄량이에요. 그래서 주파수에 따라서 이게 이렇게 감쇄가 된단 말이죠. 입력 대비 P 아웃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득 곡선이죠. 주파수에 따른 이득. 모든 주파수에서 다 전달이 제대로 되는 게 아니고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이득이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전에도 얘기했지만 대략 한 여기에 대비 최대 대비 마이너스 3dB 만큼 떨어지는 이 주파수까지를 우리가 대역폭이라고 본다. 그러면 이 채널의 즉 이 케이블의 이제 채널 용량은 C는 W 로그 2의 1 플러스 n분의 S에서 이 W를 이걸 가지고 구할 수 있다 하는 거죠. 대역폭을. 네, 뭐 그런 식으로 구할 수 있고, 노이즈는 어떤 식으로 구할 수 있냐면 여기에 다양한 노이즈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노이즈들을 다 합산을 해서 구하고, 여기서 나타나는 노이즈는 금속에서 나타나는 화이트 노이즈뿐만 아니고, 즉 열자분뿐만 아니고 이 케이블이 8가닥으로 되어 있고, 물론 이렇게 안 돼 있고 꽈배기처럼 꼬여 있습니다. 이렇게 8가닥으로 되어 있고 각 케이블별로 이 각 그 페어별로 2개씩별로 신호가 이제 전달이 되다 보니까 이 상호 간에 간섭을 일으키죠. 그럼 간섭 때문에 생기는 잡음도 포함이 돼야 되고, 또 이렇게 8가닥의 하나의 선뿐만 아니고, 즉 그 뭐라 그럴까, 그 랜 케이블뿐만 아니고 UTP 랜 케이블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케이블이 여러 가닥이 또 있겠죠. 이렇게 여러 가닥이 이제 동시에 가까이 붙어 있으면 이 인접한 그 케이블에서 발생하는
간섭도 일으킬 수가 있겠죠. 그런 간섭 등등 이런 간섭들이 다 잡음으로써 작동을 하겠고, 그다음에 이 통신 파워도 보통 이더넷에서는 뭐 얼마로 규정이 돼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 등등 이런 것들로 결국은 이더넷 케이블에 100m짜리 이더넷 케이블에 채널 용량도 뭐 산출을 할 수가 있겠다. 네, 뭐 이론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더넷의 표준이 나온 거죠. 뭐 이게 10기가까지 전송이 가능하다, 뭐 1기가까지 전송이 가능하다 하는 것들이 이런 그 이론적인 배경, 물론 이건 이제 물론 최대 이론이긴 하지만 네, 실질적인 상황에서는 그거보다는 이제 더 낮겠죠, 그죠? 어쨌든 그런 것들이 산출이 된다. 또 와이파이에서도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에 전송 속도가 결정이 되는 것도 결국은 그 와이파이에서 전송 속도가 이 채널 용량과 그 현실적인 신호대 잡음의 파워 등등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게 된다. 이론적인 것과 실질적인 것이. 네, 뭐 그런 것들입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디지털 통신 시스템에서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잡음이 얼만큼 영향을 미치느냐 했을 때 그 잡음은 결국은 이제 오류로 나타난다. 전에도 봤지만 이제 잡음 때문에 신호를 제대로 구분할 수 없게 돼서 분간할 수가 없게 돼서 이제 레벨 분간이 불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여기서 뭐 0, 1, 2, 3, 4, 5의 레벨을 보냈는데 이렇게 디지털 레벨을 보냈는데 수신 측에서 이런 잡음 때문에 이것이 뭐 3을 보냈는데 뭐 4로 인식이 됐다든가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오류가 생길 수가 있겠고, 물론 이제 이 용량 공식으로 따지면 이것은 이론상 오류 없이 전송할 수 있는 최대 전송 속도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오류들이 발생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류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샤논의 그 채널 전송 채널 부호화 원리죠, 그죠? 채널 부호화 이론에 따라서 어떻게든 그 채널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다 정정할 수 있는 그런 부호화를 써야 되지만, 그런 부호화가 그것도 이제 이론적인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것을 완벽하게 오류가 제로가 되게 하는 부호화는 아직까지 이론적으로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구현이 지금 안 되고 있다. 아직까지는.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어쨌든 오류는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런 오류는 결국은 얼마에 따라서 발생하느냐, 이 n분의 s에 따라서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오류가 늘어나겠죠, 그죠? 이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오류도 같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통신 시스템에 따라서 어떤 통신 시스템에 따라서 이제 얼만큼 더 오류가 많이 발생하는지 같은 신호대 잡음비에 그런 것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비교해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쪽이 여기엔 뭐 신호대 잡음비를 n분의 s로 표현 안 하고 다른 방식으로 표현했지만 비슷한 거예요, 결국은. 신호대 잡음비의 파워 비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오류율이에요. bit error rate. 그래서 이제 오류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10의 제로승이면 이건 1. 항상 오류가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10의 마이너스 2승이면 0.01 확률이, 뭐 10의 마이너스 8승이면 뭐 0.0000001이 되겠죠. 그죠? 뭐 어쨌든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보면 어떤 통신 시스템이냐에 따라서 이 통신 시스템이 다 다른 시스템들인데 디지털 전송 방식들인데 뭐 아직은 우리가 공부를 안 했습니다. 이건 2학기 때 여러분들이 디지털 변조 방식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러면 이 디지털 변조 방식의 종류에 따라서 성능이 이렇게 다 다르다 하는 거고, 그 성능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같은 오류를 유지하려면 얼만큼의 신호대 잡음비를 유지해 줘야 되냐 하는 것이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10의 마이너스 4승, 즉 0.0001만큼의, 즉 10,000개 중에 하나가 오류가 나는 그런 확률을 유지하려면, 즉 10,000개를 보냈는데 하나 정도 오류가 날 정도로 만들어 주려면 이 파란 선의 경우에는 신호대 잡음비를 얼마로 유지해 줘야 되느냐, 대략 한 9dB 정도, 그죠? 8dB, 10dB니까 그 사이 대략 한 9dB 정도 신호대 잡음비를 만족시켜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하늘색, 연두색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12dB,
그 다음에 빨강색 같은 경우에는 16dB 이 정도를 유지해줘야 된다 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시스템이 제일 효율적인 거예요? 저 셋 중에는 1번, 2번, 3번 중에는 어떤 시스템이 제일 효율적이에요? 효율적이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여기선 지금 같은 오류가 발생할 때 신호대 잡음비가 어떻게 달라지냐를 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어느 게 효율적이에요? 신호대 잡음비가 높은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낮은 게 좋은 거예요? 네? 결국은 잡음은 다 똑같단 말이죠. 시스템에서. 그랬을 때 신호가 큰 게 좋은 거예요? 낮은 게 좋은 거예요? 시스템이. 네? 오류가 똑같이 발생하는데 신호를 세게 보내는 게 좋은 시스템이에요? 아니면 작게 보내는 게 좋은 시스템이에요? 예? 자,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을 하는데 똑같이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럼 내가 작게 말을 하는 게 효율이 좋은 거예요? 아니면 크게 말하는 게 효율이 좋은 거예요? 네? 작게 말하는 게 효율이 좋은 거죠. 즉 송신기의 파워를 적게 쓰는 게 유리한 거지. 전력을 적게 쓰니까 효율적인 거죠. 그럼 어느 게 제일 효율적인 거예요? 저 중에. 결국은. 잡음은 똑같다고 치면 SNR이 신호대 잡음비가 작을수록 더 효율적인 거죠. 어느 거요? 1번, 2번, 3번 중에. 네? 어느 게 제일 파워를 적게 쓰고 있어요? 예? 몇 번? 1번이죠. 그죠? 1번은, 그러니까 1번은 9dB. 그러니까 잡음이 똑같다 그랬을 때 9dB만큼만 파워를 올려주면 되고, 9dB면은 8배죠. 잡음 대비 8배만큼만 파워를 올려주면 되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12dB니까 대략 한 얼마가 되나요? 25배 정도로 잡음 대비 파워를 올려야 되는 거고 더 크게 쏴줘야 되는 거지. 에러가 적게 나게 하려면. 그거보다 작으면 이 시스템은 어때요? 파워를 그거보다 줄이면 에러는 점점 더 커지잖아요. 파워를 줄일수록. 그죠? 그러니까 파워를 더 줄이면 에러가 더 커지니까 안 돼요. 여기까지는 해줘야 10의 마이너스 4승을 유지하지.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6dB 같으면 이거는 이제 40배죠. 40배. 노이즈 대비 40배만큼을 파워를 유지해줘야, 신호 파워를 유지해줘야 겨우 10,000개 중에 한 번 에러가 난다. 그거보다 더 줄였다가는 예를 들어서 얘만큼 12dB까지로, 즉 한 25배까지로 파워를 줄여버리면 100개 중에 하나의 오류가 날 만큼 오류가 와르르 쏟아진다. 즉 신호 파워가 그만큼 줄어들어서 노이즈 대비 신호가 줄어드니까 오류가 더 많이 난다 이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통신 시스템의 성능을 비교할 때 이 그래프를 제일 많이 씁니다. 자, 통신 시스템끼리 얼마나 좋으냐 나쁘냐를 비교할 때 이거죠. 결국은 같은 파워를 유지했을 때 얼만큼 더 오류가 적게 나냐, 또는 같은 오류를 내기 위해서는 파워를, 즉 같은 오류를 유지하기 위해서, 오류가 많이 나면 좋은 게 아니고 적게 나면 좋은 건데 어쨌든 정해진 오류만큼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만큼 파워를 쏟아서 송출을 해야만 그쪽 받는 쪽에서 제대로 똑같이 오류가 나냐 했을 때 이제 그것들을 비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방금 아까 본 거는 같은 오류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파워들을 송출을 해줘야 되냐, 수신 측에서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파워를 수신해야 되느냐 그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면 같은 파워를 송출을 한다면, 예에서 여기 10dB, 그러니까 즉 신호대 잡음비가 10dB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잡으면 어차피 모든 시스템이 다 똑같을 테니까, 똑같은 환경에선. 그렇게 따지면 이제 10dB만큼의 그 신호대 잡음비를 유지해 준다면 이 시스템은 오류가 대략 한 10의 마이너스, 그러니까 8승이니까 대략 한 10의 마이너스 7승 곱하기 얼마 정도? 예, 오류가 나겠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대략 한 10의 마이너스 4승, 아니지, 여기죠. 여기에서, 여기죠.
그럼 이거는 여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10의 마이너스 한 3승 정도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략 한 10의 마이너스 2승보다도 더 작죠. 그죠? 그러니까 즉 10dB로 신호대 잡음비를 유지하면 이 시스템은 신호대 잡음비가 10의 마이너스 7승, 즉 거의 뭐 1000만 개 보낼 때 하나의 에러가 난다 이거지. 데이터를 1000만 개를 보내야 에러 하나 나지만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한 1000개 보낼 때 하나의 에러가 난다. 그만큼 더 에러가 많이 난다 이거지. 또 이거 같은 경우에는 100개 보낼 때 에러가 하나 난다. 더 에러가 많이 난다. 결국은 어느 시스템이 가장 좋은 거예요? 이 시스템이 가장 좋고 이것이 이것이 그 다음이죠. 그죠? 그래서 이 그래프가 가지는 의미를 잘 이해하시는 게 좋다 하는 거죠. 예. 어떤 상황에서 어느 시스템이 어떻게 더 좋으냐. 또는 뭐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죠. 이 그래프를 이용하면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이 시스템 대비 예를 들어서 10의 마이너스 8승의 오류율을 유지하려면 파워를 얼마나 더 써야 되느냐, 즉 파워를 얼마나 더 증가해서 전송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시스템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것들은 더 크게 소리를 질러야 수신 측에서 오류가 적게 나고, 어떤 것은 작게 소리 질러도 똑같은 오류가 나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차이가 이 차이죠. 얘는 한 10.5dB 정도라면 얘는 14dB니까 대략 10의 마이너스 8승의 오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 대비 이 시스템은 플러스 3.5dB만큼의 파워를 더 써야 된다. 그만큼 덜 효율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뭐 18점 몇 dB 정도, 18.5dB라고 그러면 약 8dB만큼 더 파워를 더 크게 쏴줘야 오류가 그나마 같이 유지가 된다. 오류가 같이 유지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의 오류 성능에 대한 그래프 이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나요? 없나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EBN제로 여기 요건데 뭐 SNR하고 비슷한 건데 요거는 비트 하나당에 대한 에너지와 거기에 해당되는 대역폭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역폭에서의 노이즈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실질적으로는 이거보다는 더 많이 쓰긴 하는데 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대략 뭐 신호대 잡음비 그냥 그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널의 그 채널 용량의 어떤 그 채널의 특성에 따른 이것의 그 뭐랄까 실질적인 상황, 환경에 따른 실질적인 상황을 얘기하자면 이 많은 경우에 뭐 당연히 이 C를 늘리려면 이걸 늘리고 이걸 늘리면 좋죠. 그런데 그것이 아까도 그 1교시 처음에 봤습니다만 그냥 아무렇게나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것도 규정이 돼 있죠. 그래서 뭐 와이파이 같으면 이제 20MHz나 40, 80, 120, 뭐 예. 그다음에 80, 160, 그다음에 320MHz 이렇게 딱 규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아무렇게나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그 뭐랄까 대역폭에 따라서 여기서 쓸 수 있는 파워도 송출 파워도 이건 물론 수신 파워긴 하지만 일단 송신기에서 송출할 수 있는 송신 파워도 정해져 있어요. 송신 파워가 정해지면 당연히 수신 파워도 정해져 있죠. 아까도 봤지만 이제 이 W가 320일 경우에 최대 1W까지가 가능한 거죠. 송출 파워가. 물론 이제 수신 파워는 송출해서 안테나, 그 다음에 거리, 또 안테나 이걸 거치면서 훨씬 줄어들죠. 아까도 봤지만 뭐 10m 정도 됐을 때 대략 뭐 한 마이너스 몇 dB 정도 됐나요? 하여튼 마이너스 하여튼 6, 70dB 정도 됐었어요. 아까 계산해 보니까 그 정도로 이제 확 떨어진단 말이죠. 예. 그러다 보니 이게 작아지죠. 어쨌든 그래서 이것도 제한이 되지.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제한이 되고 이것도 제한이 돼요.
예, 그런 상황이다. 많은 경우에 그런 식으로 규정이 돼 있다. 여기서 그래서 우선 밴드 리미티드 이것이 제한이 돼 있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돼 있다. 통신 시스템별로 다 얼마를 쓰도록 그렇게 돼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 파워도 또 제한이 돼 있다. 아까 그 법령에서 보시다시피 그 법령별 주파수별로 다 그것들이 정해져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메가헤르츠당 5dBm이다 보니까 어떤 채널을 쓰냐에 따라서 쓸 수 있는 파워의 양이 결정이 되죠. 예를 들면 20MHz를 쓴다면 아까도 봤습니다만 메가헤르츠당 3.2mW였죠. 계산을 해보니 5dBm이 그죠? 그러면 3.2mW 곱하기 예를 들어서 20MHz 채널이다 그러면 이거 얼마가 되는 거예요? 대략 64mW 정도로 20MHz 채널은 이제 파워가 제한이 되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또 40MHz 채널을 쓴다면 뭐 128mW가 되겠네요. 그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320MHz 채널을 쓸 경우에는 아까도 봤지만 1024mW까지. 주파수 대역 폭에 따라서도 이제 쓸 수 있는 최대 파워가 또 달라지기도 한다. 이제 결국은 법령의 문제다. 이거를 왜 지켜야 하냐 하면 이제 공유기마다 다 이제 어느 정도의 파워를 제한을 하지 않으면 어느 하나의 공유기만 아주 강한 파워로 송출을 하다 보면 다른 인근 공유기들이 방해를 받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이 카페에 가서 서로 제잘 대화를 하는데 아주 큰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한 명 있으면 이 카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화에 방해를 받겠죠. 그죠? 뭐 그런 거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 송출 파워를 제한을 하는 거죠. 네. 그런 채널을 뭐 파워 리미티드 채널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결국은 법령에 따라서 밴드 리미티드, 파워 리미티드가 다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 파워 리미티드는 사실은 그런 용도가 아니고 여기에서의 이게 이제 법령으로 여러 이유에서 파워가 제한된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보통은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이제 법규죠. 네, 법규이고요. 그다음에 그 이것에 따라서 결국은 아까 얘기했듯이 C는 W 로그 2의 1 플러스 n분의 S. 노이즈야 어차피 그 온도에 따라서 그냥 화이트 노이즈의 대역폭 정해지면 여기에 화이트 노이즈의 대역폭 해주면 이제 KTB 를 가지고 이제 이게 결정이 되는 거, 산출이 되는 거고 이것도 아까 뭐 SR은 뭐 GP, GT, GR, ST 이렇게 다 곱한 배율로 따지면 이렇게 SR이 결정되니까 이 값이 여기에 들어가겠지. W도 뭐 대역폭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 B와 똑같은 대역폭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결정이 되겠죠. 네. 그것에 의해서 그냥 채널 용량이 이론적으로 결정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 파워 리미티드 첼은 법령에 따라서 파워가 제한이 되는 게 아니고 많은 경우에 이제 너무 거리가 멀어서 아무리 파워를 쏟아 부어봤자 어느 정도 제한된 파워밖에 수신이 안 되는 그런 상황. 이제 우주 통신 같은 경우죠. 그러면 이제 우주 통신의 대표적인 게 뭐 보이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벌써 태양계를 홀수적 넘어서 멀리까지 가버린 그 보이저로부터도 아직까지도 이제 신호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아무리 파워를 세게 해봐야 여기에 도착했을 때 파워 얼마나 미미하겠어요, 그죠? 그 거리 가지고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 아까 우리 거리 가지고 그 수신 파워 계산하는 거 해봤죠, 그죠? 예. 그럼 그거 해보면 뭐 엄청난 그 감쇄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파워를 세게 거기서 날려봐야 내가 수신하는 파워는 엄청나게 작을 수밖에 없다 하는 거고, 물론 거기서 엄청난 파워를 쓸 수도 없죠. 뭐 이미 그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제 뭐 자체 발전할 수 있는 그 에너지도 거의 고갈이 되고 아마 기껏해야 이제 태양열 정도의 발전으로 해서 그 전력으로 송출을 할 텐데
태양도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발전량도 많지 않겠죠, 그죠? 거기서 송출할 수 있는 파워는 엄청나게 작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뭐 와트 단위까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면 어쨌든 간에 통신을 하려면 얘가 유지돼야 되니까 이게 작으면 뭘 키워줘야 되냐? 이 노이즈도 뭐 어차피 결정되어 있는 거고 하니까 이걸 키울 수밖에 없죠. W. 대역폭을 늘려야 그나마 어떤 그 속도가 유지가 되겠죠. 그죠? 대역폭을 늘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 파워 리미티드 채널의 경우엔 결국은 이 밴드위스를 많이 키워서 그나마 채널 용량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된다. 그러면 뭐 이거를 무한히 키우면 무한히 늘어날 것이냐 했을 땐 그렇지 않다 하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냐 하면 결국은 이 노이즈라는 것도 이 KTB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이 대역폭이 같이 늘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식을 다시 써보면 좀 지저분하니까 요게 KTB니까 KTB가 이 W나 똑같은 거죠. 대역폭. 그래 이게 늘어나면 당연히 이 C는 비례해서 늘어나겠죠. 이게 10배가 되면 얘는 10배가 돼야 되는가? 하면 그렇지가 않은 게 여기에서 이 대역폭이 이 로그 안에 이것의 분모에 들어가기 때문에 나눠지죠. 즉 이게 커지면 이게 커지면 이건 여기는 커지지만 이게 커지면 이거는 작아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 앞에 로그 앞에 이거는 커지고 로그 안에 거는 작아지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한히 늘어나면 어떻게 될 거냐? 이 대역폭이 무한히 늘어나면 무한대가 되면 여기도 또 무한대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무한대 곱하기 로그 뭐 무한대분의 1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럼 무한이 되면 어떻게 되냐 했을 때 어떤 수렴하는 값이 있다 이거야. 어느 이상은 늘어나지 않는다. 대역폭이. 그것이 뭐 열심히 계산하면 뭐 이렇다고 합니다. 이 결과가. 그래서 지오지브라로 실제로 한번 해봤어요. 계산식을 가지고 예.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에서 이쪽이 W고요. 이쪽이 채널 용량입니다. 그래서 C는 W 로그 1 플러스 n분의 s 일 경우에 이 n이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KTB란 말이야. 지금 현재 조건은 어떻게 줬냐면 t를 300도로 줬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대역폭이죠. 대역폭 B 또 W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신호의 파워를 여기서 뭐 정해줬습니다. 값을. 그래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호의 파워. 그럼 신호의 파워가 줄어들면 이렇게 그 용량이 채널 용량이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대역폭이 늘어나면 채널 용량이 이제 쭉 늘어나죠, 그죠? 늘어나지만 이 보시다시피 어때요? 이 추세가 계속 비례해서 늘어나는 게 아니고 주파수 대역폭이 늘어날수록 이 채널 용량의 증가폭은 어때요? 그다지 크지 않죠, 그죠? 줄어들죠. 이 신호의 파워를 더 줄이면 더 심각해지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신호의 파워를 줄이면 이쯤 되면 그죠? 주파수가 아무리 높아져도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되죠, 그죠? 이게 결국은 주파수가 아무리 높아져도 그 주파수 대역폭으로 들어오는 노이즈가 워낙 커지니까 KTB에 의해서 커지니까 신호대 잡음비가 이제 점점 더 줄어드니까 결국은 아무리 대역폭이 늘어난들 채널 용량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 그런 걸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이제 신호가 커졌을 때 보시면 이렇게 같이 늘어나는 것 같지만 얘도 또 스케일을 쫙 줄여보면 어차피 예, 스케일을 많이 줄여보면 주파수가 점점 더 높아지면 결국은 수렴하게 된다. 주파수 대역폭이 높아지면, 그죠? 이렇게 주파수 대역폭이 늘어나면, 그죠? 아무리 주파수 대역폭이 늘어나봐야 거의 그 채널 용량 늘어나지 않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대략 한 750GHz군요. 여기 대역폭이 750GHz일 경우에 거의 뭐 늘어나는 양이 미미하다. 그때의 채널 용량은 대략 얼마가 되는 거 아니? 가려서 안 보이는데, 그래서 안 보이는데 한 1테라, 여기가 1테라 정도 되네요. 1테라면 이 한 칸이 100GBps 정도 되는 셈이니까 150GBps 정도 선에서 거의 수렴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 경우에 뭐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계산을 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략 한 예를 들어서 SN의 신호의 파워가 마이너스 90dB인 경우에, 그죠? 마이너스 90dB인 경우에는 거의 뭐 한 칸 정도 이상을 못 넘어가고요. 한 칸이면 여기까지가 5칸이 2000mbps니까 2GBps인가요? 그죠? 그러면 5분의 1이면 이거에 5분의 1이면 한 400mbps가 되겠죠. 그죠? 대략 한 400mbps 정도가 그 한계다.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 여기가 마이너스 90dBm에 해당하는 와트 수는 얼마가 되냐? 10의 마이너스 9승 밀리와트죠. 그죠? 파워가 10의 마이너스 9승 밀리와트일 경우에 대역폭을 아무리 늘려봤자, 그래봤자 이제 기껏해야 이건 지금 400mbps가 한계다 이거지. 왜냐하면 노이즈가 점점 더 증가하니까 KTB에 의해서. 그것이 뭐 식으로 이론적으로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 아니?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된다. 이게 다음 이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역폭이 무한이 될 때의 그 한계 용량, 한계 채널 용량이 이와 같이 계산이 된다 하는 거고, 뭐 이거는 아까 그 EBN0 이걸로 계산을 한 거긴 한데, 이 계산은 뭐 채널 용량의 이제 n분의 s를 가지고도 뭐 비슷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N0, 이 노이즈의 파워가 이렇게 모든 주파수에서 이제 노이즈가 고르게 나타난다고 했을 때, 정확하지는 않지만 요 정도가 얼마냐? 이게 KT 정도 되는 거죠. 사실은 KT. 그리고 이게 대역폭이 얼만큼 있으면 이게 B인 거지. 그랬을 때 이 노이즈 양이 KTB가 되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이 N0가 이 KT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식이 그냥 S 나누기 N0 이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S 나누기 N0. 그러면 이제
뭐 계산을 해보면 N0는 KT, 그 다음에 이제 S는 아까 10의 마이너스 9승 밀리와트. 그럼 이제 KT를 뭐 예를 들어서 300도에 와트로 구하면 아까 뭐 1.3 어쩌고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승 줄 퍼 와트였죠, 그죠? 예. 뭐 이거 갖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신호의 파워 이거 갖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1.44 갖다 집어넣으면 대략 뭐 수식이 그렇게 나올 거예요.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네. 한번 해볼까요? 10의 마이너스 9승 밀리와트라면 이거는 10의 마이너스 12승 와트죠. 그죠? 그러면 계산기 가지고서 클리어 해서 노이즈가 10의 1.38 곱하기 10 마이너스 23승. 네. 정리를 해서 계산합시다. 1.38 곱하기 10 마이너스 23승 곱하기 300도 또 K지. K 300도 K. 그럼 이거 없어지고 1.38 곱하기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1승이죠. 이건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10의 마이너스 12승 와트니까 분의 10의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1.44 곱하기 그럼 뭐 대략 이거나 비슷하잖아요. 아닌가? 하여튼 어쨌든 해보면 계산해 봅시다. 여기 10의 마이너스 12, 10의 마이너스 21을 나누니까 얼마가 돼요? 나누면 이건 이제 10의 9승이 되죠. 그죠? 이건 10의 9승입니다. 그죠? 그러면 10의 9승은 기가죠. 그죠? 기가이고 그러면 1.44 나누기 1.38 나누기 3은 네. 대략 이거 곱하기 10의 9승이죠. 그럼 대략 한 348 메가 bps 정도 나오네요. 네. 348 메가 bps. 그럼 이게 아까 네.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이 한 칸이 100메가bps입니다. 여기가 500메가bps니까 이 한 칸이 100메가bps고요. 잘 안 보이겠지만 이게 뭘로 봐야 되나? 이렇게 한번 확대하면 보이려나? 네. 이렇게 확대하면 좀 네. 보이나요? 여기가 400메가bps니까 대략 한 348메가bps 이 정도? 300 몇십 메가bps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계산해 보니 그렇죠, 그죠? 예.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를 향해서 아주 많은 많은이 아니고 넓은 주파수를 이용을 해서 먼 거리의 통신을 할 수는 있다. 할 수는 있으나 그게 뭐 대역폭을 아무리 넓힌다고 해서 그냥 채널 용량이 무한히 늘어나는 건 아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채널 용량이라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한계가 되냐? 여러 가지 의미에서 한계가 된다. 대역폭을 일단 규정에 따라서 정해진 대역폭을 써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상생활의 그 통신에선. 그 다음에 파워 양도 마찬가지로 규정에 의해서 어느 정도 이내로 쓰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채널 용량이 이론적으로 결정이 된다 하는 게 한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우주로의 통신은 어쨌든 그 일반적인 통신이 아니다 보니 대역폭을 좀 넓게 쓸 수 있다는 거죠. 무한히는 아니지만 넓게 쓸 수 있다. 그래도 그걸 무한히 넓힐 수는 없는 이유가, 그렇게 무한히 넓히면
오히려 노이즈도 같이 드러나니까 채널 용량에 한계가 있다. 예,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파워는 늘리려봐야 늘릴 수가 없는 거죠. 너무 먼 거리니까 늘려봐야 큰 소용이 없고 어쨌든 간에 이제 대역폭을 늘려서 확보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우주 통신 같은 경우에 대역폭을 높여서 그러나 그것도 이제 한계가 있다. 네, 그 정도로 해서 이제 1장의 내용을 마무리를 짓고 나머지 이제 본격적으로 2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뒤에도 또 뭐 다른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예, 들어가려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2학기 내용을 좀 더 공부를 해야 돼요. 예. 예. 시간이 다 됐으니 마무리합시다.